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항공, 금융, 언론 등에서 서비스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내에서도 LCC와 일부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마비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서울 지역 내 택지지구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시진핑 3기를 넘어 4연임을 예고한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나흘간의 일정으로 18일 막을 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내세웠던 경제 광명론에서 한 발 물러나 경제 회복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의 일주일간 국내 사전 판매량이 91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이었던 전작의 102만 대보다 약 10% 감소했지만 고가의 Z 폴드 6 판매 비중과 2030 세대의 구매 비중을 늘리며 질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행보 보여줄지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쓱쓱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몸이 아플 땐 의사를 찾아야겠죠. 우리 계좌가 아플 땐 이용준 전문가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부진한 지수 흐름으로 파랗게 먹는 내 계좌. 이제는 복구해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참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것 같지만 어떤 초입에서는 또 하락도 나온다. 아주 파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생각인데 지수는 어제부로 하락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지속적으로 큰 흐름은 상승이니까 그 흐름의 상승에서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 생각은 지수의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파동이 있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내내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은 금요일부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또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 또 트럼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는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승할 두 개의 섹터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 생각인데 오늘 같은 방송, 주말 방송은 일주일을 이번 주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섹터를 찍어서 공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지수는 상방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거라 제가 알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끝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두 가지 섹터입니다. 첫 번째는 비만 이슈에 대한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항 원유에 대한 이슈를 볼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막판에 상승했었던 흐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지수를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이슈 관련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항 원유 이슈 관련주 보시면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관련주 중에 탑픽, 그다음에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제가 생각하는 탑픽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다음 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하고 포항원유, 특히 비만이니까 세부 섹터는 비만이니까 이 종목 제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비만 관련주 그리고 포항원유 관련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하락장은 금요일부로 종결하고 월요일부터 상승 나오면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할 텐데요. 저는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유용준이고요.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평일에는 신들의 매매 신호 또 오늘은 키워드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이 특별히 좋건 안 좋던 간에 한 달에 한 번에서 3번 정도의 상한가를 잡고 있거든요. 또 이번 달도 HAB라는 종목 상한가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달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도 지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오면 또 장이 또 좋아지면 여러분께 더 큰 종목에 대한 상한가를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실시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매주 수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했고 지난주도 했고 약 2년 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다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은 전업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송 참여하기 힘드시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종목도 받으시고 매수와 매도 그리고 종목들이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요일 공개 방송할 때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HAB라는 종목도 상한가도 이때 나왔는데 지금 공개 방송의 그 가장 큰 상한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5월달에 우진엔텍, 6월달에 카티스, 6월달에 넥스틸 그리고 7월은 HAB 상한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공개 방송이다. 공개 방송의 큰 제목은 상한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평생 공부하셨지만 주식하셨지만 상한가 한번 못 잡으신 분들은 상한가 프로젝트 참여하셔가지고요. 수요일 공개 방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보이시는 것처럼 수요일 오전 8시 50분에 공개 방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QR 찍고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수요일 날 또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든 장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제 주변에도 주식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와 지난주 손실폭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많이 났더라고요. 즉 말씀드리면 가야 할 자리에 가야 할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매는 오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전에 1시간, 또 오후에 10분 정도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의 핵심은 전업하시는 분들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상한가 또는 VI를 잡을 수 있는 쉬운 매매를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은 재테크죠. 주식은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같은 장은 정말 지옥처럼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본업이 아닌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한가 VI제 잡을 수 있도록 너튜브 방송하고 또 지금 방송하고 또 교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장이긴 하지만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손절 없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에 대한 손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중기, 수익 종목은 손절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 방법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주식의 기본기 알려주시는 강의 교재도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 리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최근 종목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강세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히든 종목인데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제 본방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본방을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본방은 꼭 사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히든 종목 탑3는 이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다음 주 기대되는 게 비만 관련주이고요.
두 번째는 포항 원유인데 이게 다 히든 종목이 다 나와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미 제가 언급해드렸고 수익도 나고 있고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면 요새 거의 다 손절 나가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추세가 돌려져 있고 그리고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항 원유 중에 강관의 대장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넥스틸이라는 종목 6월 달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고 지금 어제 보니까 또 어제와 그제 보니까 포항 원유 이슈가 에타 면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강관 종목 중에 또 포항 원유 대장 주인 넥스틸 다음 주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가지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여러분이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포항 원유 중에 강관의 대장은 넥스틸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다 보시면 여러분 종목도 분산되고 집중력도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계좌가 말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넥스틸에 대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 이번 주도 잘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시추의 대장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한국가스공사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도 GS 글로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저는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직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특히 기대되는 섹터가 포항 원유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포항 원유는 지금 넥스틸과 포스코 인터 두 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 중에 뭐 GS 글로벌도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화성밸브도 있고 하지만 어떤 종목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 중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것도 5% 넘게 올라갔고요. 지금 포항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말씀드리고 지금 하락폭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중에 제가 비만 이슈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 바이오의 비만 종목 중에 삼천당 제약도 있고 물론 펩트론도 있고 인벤티지랩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누구나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6% 정도 올랐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다음 주에 상승이 기대되는 7개 종목 정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종목 중에 저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본방 보시는 분들은 한 7개에서 8개 종목 정도 챙겨가셔가지고요.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저의 모토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하락하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스틸은 상한가도 갖고 지금 최근 기사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동해가스전 시추 소식에 강관주의 강세인데 강관주 많이 있습니다. 넥스틸도 있고 휴스틸도 있고 동양철관도 있는데 제가 넥스틸만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한가도 갖고 갭상승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좀 다소 지루한 구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7월에 시추 위치 선정 12월에 시추 공사이기 때문에 이 12월 일정을 대비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는 달리고 있지만 상방으로 계속 찔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다음 주에 기대되는 가장 큰 섹터가 포항 원유 섹터이니까 그 중심에는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렇게 갭상승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새로운 흐름이 기대된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포항 원유 관련주 이때 안 가니까 또 많은 분들 포기하시고 나갔다가 다른 종목 들어가서 손절 지금 엄청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잘 홀딩하시고 비중 잘 관리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또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게 넥스틸에 대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자리에 있고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넥스트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고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넥스틸 다음 주도 같이 보자. 제가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이 있고 악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원전 관련주 재료가 다 왔기 때문에 공략 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올라가면 다 갭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재료는
이번 주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에타 대상이 아니다. 즉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에타 대상을 면제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포항 원유의 매장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 시추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주인 넥스틸과 화성밸브, GS글로벌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 이미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략하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상승이 나오면 그 가장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추 종목을 봐라. 그럼 두 종목 찍어라. 그러면 저는 이 종목 말씀드리거든요. GS글로벌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의 이슈가 있고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그 이미 미얀마에 대한 시추에 대한 전 공정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국익 우선 차원에서 시추가 다시 시작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올랐다가 이 빠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제 생각인데 비중에 대한 확대 그리고 비중에 대한 확대하고 홀딩에 대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61선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61선 지지가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추의 대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비만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슈도 있고 흑자 전환 이슈도 있고 또 라이센싱 아웃, 에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갭상승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급등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사실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종목 다음 주에 보는데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 물론 좋아지겠죠.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우선 비중을 정리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럴 일 없이 그냥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우선 제약 바이오 키워드 중에 비만, 그다음에 흑자 전환, 그다음에 기술 수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보고 있다. 물론 비만 이슈가 다음 주도 또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펩트론에 대한 흐름이 21선을 돌파한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펩트론, 인벤티지의 흐름도 보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사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엊그제 기사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 계속적으로 호재 기사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 기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비만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포항 원유 관련주. 이 두 개가 시장 상승할 때 시장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교육방에서 해드리겠다. 정리해드리면 2,500개 종목들을 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대응하시고 누구나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타이밍 맞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넥스틸은 28% 넘는 강세,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강한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내용이 또 있으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엊그저께 대응했던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화성밸브 지금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공략을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공략을 했지만 제가 짧은 손절하고 나왔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공략을 하실 때는 항상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잘 버티셔야 다음 주 또 다음 달 좋은 장 나올 때 여러분 크게 계좌 올라갈 수 있는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했어요. 우선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대응을 하는데요. 7월 19일 어제 대응을 했었고 제가 월요일 날 LIG 넥슨 대응해서 단기로 수익 마무리했고요. 넥스틸은 다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흐름이 좀 좋은 상태이고 대응하고 있고요. SYL은 종가 베팅으로 수익했고 지금 수요일 날 공략한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인데 오늘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고 제가 히든으로 드렸던 게 이게 트럼프 관련주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니라 금요일 날 어제 화성밸브를 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단기로 공략한 화성밸브는 어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기대된다고 생각하는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홀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단기로 교육방에서 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짧은 손절을 했는데 그 시점, 매수와 손절 시점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수익 났다, 다 수익 났다, 계좌도 다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짧은 손절이 실제 계좌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성밸브를 대응했던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대장주 중에 여러 밸브 중에는 제 생각에 되게 대장이거든요. 대장이고 물론 흐름도 그저께도 급등 나왔고 어제도 급등 나왔는데 다소 아쉬운 건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윗꼬리가 크게 달렸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대응하시고요. 길게 대응하시면 홀딩 대응하시면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손절이 안 나가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 수익을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윗꼬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트 복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단기를 할 때 시장의 중심에서 하셔야 되지만 큰 추세적으로 하락장이든 비중을 철저하게 줄이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 드렸는데 화성밸브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소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짧은 손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갔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짧은 손절이 나가긴 했지만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이 오더라도 좀 똑같이 공략을 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재료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 상승이 나왔고 어제 어제 밀봉을 보면 제가 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전고 돌파 자리. 일봉 자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종목 중에 특히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가장 좋은 자리였고 그리고 일봉을 돌파하게 되면 화성밸브가 돌파하게 되면 포항 원유 관련주도 급등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였던 화성밸브를 제가 단기로 공략했죠. 다만 아쉬웠던 게 지수가 계속적으로 밀리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오고 음봉이 달린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루에 한 종목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종목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짧게 잘라드렸어요. 짧게 잘라드렸고 결과는 좀 너무 짧게 잘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기 거의 없이 소액으로 단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방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를 단타를 9시 46분에 짧게 드렸거든요. 드리고 나서 저는 단기 공략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으면 거의 바로 올라요. 바로 올라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완전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올랐다가 시장 하락폭에 의해서 횡보를 하다가 밀렸거든요. 밀리면 홀딩으로 계속 버티지는 않습니다. 단기 공략이었기 때문에 단기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10,000원 이탈 시 시장가 전량 손절 사인을 드렸어요. 손절 기준 드렸기 때문에 손절은 1.5% 짧게 나갔고 손절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물리는 종목이 나오고 손절폭이 커지고 지수 상승장에 할 수 있는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어제 화성밸브 물론 내일 모레 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보면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은 사실 어렵죠. 어렵고 쉽지 않지만 하락장에 손절을 짧게 잘 끊어내셔야 제 생각인데 상승장 나올 때 대응할 수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단기는 명확한 기준이 단기는 수익이건 손절이건 당일 청산이 제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윙 이상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하지만 하락이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많은 종목들 수익도 내긴 했지만 금요일 날 공략해도 화성밸브는 이렇게 짧은 대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화성밸브 갖고 계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다음 주는 포항 원유 관련주 급등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대장이거든요. 흐름적으로는. 물론 대장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미리 공부하시고 시장을 예측 후에 종목을 선별하십니다. 이러한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알차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번 한 주 미국 대선 이슈로 트럼프 관련주 굉장히 강한 변동성 보여줬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시장이 많이 깨졌죠. 특히 미국발 이슈로 많이 힘들긴 했는데 우선 코스피가 좀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발 뉴스에 코스피 2,800이 깨졌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발 이슈는 많이 있죠. 우선 가장 큰 이슈로 본다면 트럼프 이슈가 가장 강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미국발 트럼프 이슈도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술주가 빠지니까 우리 시총 상위의 기술주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기도 궁금한데 저는 일시적인 불확실성의 반영은 이번 주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상승을 예상하는 거고 트럼프가 어떻게 행보를 넣을지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흐름을 봐야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까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어요. 발목 잡힌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을 할 때 가장 큰 호재와 근간은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락하면 본인 예수급 내에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통해서 11월 달, 3, 4분기 정도에는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8월 기대감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발목을 잡혔지만 8월에는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제 지수가 어떻게 되든 반도체 여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에 대한 이슈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지금 7월 달이니까 8월 달까지 또 좀 길게 보신 분들은 11월 달까지 보면 삼성전자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한 회사이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적과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는 계속 볼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다른 방송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바이든 사퇴 가능성에 관련해 가지고 그 마리화나 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종목은 약간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발적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되는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대장주들 찝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이슈는 코스피가 깨졌죠. 2,800 깨졌고 깨진 이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외국인 매도했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예전에도 그랬고 트럼프 당선 전으로 증시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선 결정난 건 없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지금 부통령을 내서 또 그 후보 교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다음 주에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분기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10만 전자는 유효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8만 전자가 깨졌기 때문에 10만 전자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 코일 테스트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다음 달이니까 8월 달에 코일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상승은 여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기사를 봤더니 삼성전자 코일 테스트에 대한 패스, 그러니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하락이지만 여전히 10만 원 이상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21선에 걸려 있고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지지받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1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종목 특성상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1선에 걸리면 앞에도 있겠지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차트의 특성이 있어요. 물론 차트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 라인의 21선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음 주 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이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 지수가 상승된다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시작할 거고요. 여전히 확실한 거는
하락은 할 수 있죠.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실적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생각하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상승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 시장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서 계좌 복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북 경협부터 원전, 제약바이오, 강한 탄력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 유심히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부통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바이오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다음 주에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마리화나 관련주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 마리화나 관련주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명기를 했던 게 지금 바이든 사퇴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가 된다면 그 다음 차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시장은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고 빨리빨리 예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약간 단발적인 이슈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두산에 대한 계열사에 대한 이슈 나올 때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밥켓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기대감으로 상승한 폭이 그게 지속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접근 금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두 종목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 말 듣고 접근 안 하신 분들은 우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의 하락은 피할 수 있었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헬스 부통령 관련주로 마리아나 관련주 나왔는데 이 종목 또한 우선 접근은 좀 관망하고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지금 우리바이오가 급등이 나온 이유예요.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게 된다면 이분이 카멜라 해리스이나 미국 부통령인데 이분이 나온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분 정책 예전에 마리아나 비범죄와 추진했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이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선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우리바이오인 마리아나 관련주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 제가 접근하지 마라. 두산 밥켓 매수 청구권이 현재가보다 낮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좋은데 우리바이오 상한가는 들어갔습니다. 우선 관망 의견 드릴 거고요. 상한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한 상한가가 있고 자주 깨지는 상한가가 있어요. 자주 깨지는 상한가인 우리바이오고 그리고 기사 한 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미 누군가는 선취해서 이거 올렸다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는 우선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 날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만 급락도 나올 수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밥켓 기억하시면 돼요. 외국인도 손절을 엄청 크게 합니다. 제가 수급 현황 보여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외국인 엄청 샀다. 그 다음날 외국인 다 팔았어요. 그때 계산해보면 약 70억 정도, 마이너스 70억 정도 그들도 손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한가 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단발적인 이슈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한가 같지만 강한 상한가 아니기 때문에 상따 하시는 분들 접근했다가 더 오를 거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바이오가 대장이고 오성 첨단소재가 그 다음 종목이거든요. 근데 굳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바이오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바이오 못 하셨다고 오성 첨단소재 하신 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선 윗꼬리가 달려있고 급등이 나왔다가 밀리기도 했어요. 이 앞에 다 이 종목 자체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윗꼬리 전문 회사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나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래된 재료입니다. 너무 오래된 재료.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해서 공략하시기보다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바이오는 관망,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접근금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파켓도 맞춰드려가지고 여러분 여하튼 간에 하락폭을 제가 피할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도 우선 관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아나 관련주 강한 흐름 보였고요. 오늘은 우리바이오와 오성 첨단 소재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바이오는 관망, 오성 첨단 소재는 접근 금지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전문가님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스페셜 강의 네. 주제는 어떤 걸까요? 우선 지금 포항 원유 제가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중에 비만 재료 중에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포항 원유 혹시라도 공략하실 분들은 이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섹터별로 대장주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원유 보시는 분들 이 종목 보시면 좋은데, 우선 제가 히든으로 드렸던 건 넥스틸도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죠. 포함해서 한번 좀 정리해드릴 테니까 포항 원유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재료는 이 재료거든요. 우선 유전 시추에 대한 에타 면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타 면제라는 거는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면서 이 사업을 좀 강하고 또 일정대로 강력하게 지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종목도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포항 원유 관련주들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료 정리해드리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고요. 시추는 1회가 아닌 한 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면제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은 똑같아요. 7월 달은 이미 시추 장소가 확인됐고 12월 달에는 지금 시추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다음 주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큰 폭의 일정을 보면 매장은 2025년 상반기 때 매장 확인에 대한 그 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탐사는 다시 한번 27년 이걸 통해서 상업화가 된다면 상업 개발은 35년입니다. 일정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지금 7월이고요. 7월에 시추, 그다음에 12월에 공사 시작. 요게 지금 이 종목들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그 자전거 관련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이 그 사업을 할 때 자전거에 대한 이슈를 말해서 삼천리 자전거 엄청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4대강 할 때 4대강 관련주 엄청 갔죠.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대통령이 밀고 있는 또 국가의 정책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급등 나왔다가 하루 보고 단타로 들어갔다 하루 빠지면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큰 추세를 한번 보시는 섹터라고 하는 거고, 지금 누가 뭐래도 지금 현 정부에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정책은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정도의 재료니까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상방으로 보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릴 거고, 종목의 대장주와 지금 2등주, 3등주를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관련주는 우선 GS 글로벌 시추에는 저는 포스코 인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흐름적으로 GS 글로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GS 글로벌을 우선 오늘자 기점에서는 GS 글로벌 시추의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이게 하나, 둘, 세 개예요. 이게 대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은 먼저 다음 주는 우선 GS 글로벌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 밸브는 화성 밸브, DK락 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종목들 있지만 단타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짧은 대응을 해드렸던 화성 밸브가 밸브의 대장이다. 흐름 자체가 나와 있고 아마 금요일 날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강관은 많은 강관주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말씀드린 넥스틸하고요. 동양철관인데 넥스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동양철관은 지난번에 보면 전환사채인가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 물을 끼얹는 종목일 수 있고 넥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이슈 없이 차분히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넥스틸은 유보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모든 종목 올리는 건 아닙니다. 종목에 대한 재무나 사업성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없을 때 더 잘 가기 때문에 특히 넥스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 유보율도 많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중에 대장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이번 주 흐름을 봤을 때는 GS 글로벌 화성밸브, 넥스틸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판단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S 글로벌 이게 치주 관련 종목들의 차트거든요. 흐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GS 글로벌은 그 상한가 급등 이후에 되돌림에 어제와 그제 보면 양봉이 좀 크게 나왔고요.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는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돌려가는 단봉이 나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아직은 횡보 또는 하락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종목 중에 저는 시즌으로 포스코 인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 좋게 보지만 시장은 GS 글로벌을 시추의 대장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올랐던 이게 보시면 이 종목들 보시면 미리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보시면 먼저 올랐잖아요. 먼저 오르고 먼저 올랐잖아요. 근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6월 21일 날 전략회의 일정에서 GS 가스인가요? GS가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새로운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 글로벌을 저는 대장으로 시추의 대장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밸브의 대장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밸브는 제가 금요일날 공략하고 금요일에 짧은 대응해드렸던 화성 밸브예요. 화성 밸브는 원래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요 봉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 완벽한 대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식 공략하고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시장의 하락에서 지금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차트 보면 급등 후에 봉만 보시면 장대 양봉이 화성 밸브고요. 네. 그다음에 DK락 같은 경우도 밸브 관련 주지만 단봉이기 때문에 화성 밸브가 대장이다. 그거 정리해드리면 시추는 GS 글로벌이고요. 밸브는 화성 밸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강가는 지금 흐름 쪽으로 보면 휴스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장은 기존에 급등이 나왔던 이런 느낌. 동양철관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휴스틸 같은 경우 윗꼬리가 달렸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이 여전히 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철관이 점상도 같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지만 동양철관 공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전환사채 공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 쪽으로 봤을 때 조그만의 스크래치, 공시나 나쁜 기사가 나왔다. 나쁜다는 건 시장이 좀 반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건 우선 제외하고 봅니다. 위양 볼 거면 가장 좋은 종목, 가장 깨끗한 종목 한 종목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넥스틸이 여전히 가장 좋다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차트를 제가 비교 한번 해드렸어요. 하지만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동양철관부터 넥스틸, DK락부터 화성밸브, 포스코 인터나 GS 글로벌 이 흐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정리해드리면 섹터는 포항 원유 관련주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생각지도 못한 상승이 나오면 그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강의로 포항 원유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GS 글로벌과 화성밸브, 넥스틸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 전략 철저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의 수익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죠. 이에 따라 기대감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제가 좋은 정보 여러분께 한번 드릴까 합니다. 물론 종목명은 밤 8시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교육방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세부 내역은 이미 많이 공개해 드렸으니까 혼자 하실 분들은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항 원유 이슈는 다음 주에도 기대되는데 우선 여기 이슈 보면 다시 뛴다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포항 원유 관련주들 급등도 나고 상한가할 때 그때도 수익이 크게 났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지지를 받고 하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오늘은 포항 원유 관련주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 그 종목을 히든으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은 이미 정부에서 잡힌 게 예비 타당성에 대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들 하면 하락폭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바로 그 섹터의 그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이 종목 보시면 좋은데 이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차트 한번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최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지금 그 목요일과 금요일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수급 현황도 보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 바뀌니까 일주일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 원유 관련주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장이라 생각을 하고 월요일날 바로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여기서 돌파 나오면 전고점까지도 여기만 돌파하면 그냥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상한가도 자주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밤 8시에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볼 거고요. 포항 원유 관련주들 다음 주 흐름 나오면 한 20% 정도 수익 정도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원유 관련주 하실 분들은 이번 주 또 다음 주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키워드 포항 원유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챙겨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 공략은 요새 손절이 좀 많이 나간 시장이긴 하지만 저희 하반기 전략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스윙 중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을 가지고만 여러분께 대응하고 있어요. 전문가 생활할 때 가장 보람차는 거는 여러분 계좌가 올라가고 또 하락장에도 견딜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 대응할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을 가지고 하반기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장이었죠. 하지만 다음 주 기대되는 거고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 가지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손절 필요 없는 종목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정답은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하나씩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공략주로는 넥스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이프릴 바이오 수익률 점검해 봤고요. 강세 섹터 및 종목으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분석해 봤습니다. 스페셜 강의로는 포항 원유 공략법 배워봤는데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무료 방송으로 실시간 대응 방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